네, 안녕하세요. 저 시립대 4학년 행정학과 임장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봉사활동 실적도 있지만 일단 6월 달에 환경의 날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평소 이제 분리수거는 이제 일상화 됐잖아요. 일상화 됐는데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한 몇 가지 플라스틱, 종이류 이런 걸 조금 분류를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플라스틱을 한번 알아볼게요. 네, 플라스틱은 가정 많이 생기는 용기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냥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일단 내용물을 다 먹거나 다 먹지 않았으면 이렇게 싱크대에 비우고 그 다음에 부착된 상표랑 스티커를 제거한 뒤에 압착을 해서 배출을 해야 돼요. 네, 그런데 만약에 플라스틱 이런 거 말고도 칫솔 이런 거는 이제 플라스틱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재질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거는 그냥 일반 우리 종량제 봉투 거기에 담아야 한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종이류 이제 분리 방법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일단 여기 이런 신문지랑 이런 상자들, 이런 게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네, 먼저 이런 상자는 붙어있는 택배 송장 종이랑 그 다음에 테이프 같은 거를 모두 제거해서 종량제 먼저 버려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린 신문들 같은 경우 납작하게 눌러서 버려야 해요. 그리고 만약에 신문이 여러 가지라면 차곡차곡 쌓아서 그 다음에 묶어가지고 밖에 배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이나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는 책이랑 잡지, 노트 이런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종이가 아니라 나머지 플라스틱 이런 이물질 부분들을 따로 다 제거한 뒤에 이제 그건 또 그거대로 분리수거를 하고 그 종이만 또 따로 모아서 그렇게 배출을 해야 해요. 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유팩 같은 거 우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를 또 내용물을 따로 비우고 또 그것도 이제 압착을 해서 버려주셔야 되는데 일반 폐지랑은 섞이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주의사항이 있으니까 이제 종이 같은 경우에도 상자 그리고 신문지 그리고 우유곽 이런 식으로 한번 체계를 세워서 분리수거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또 이제 설명드릴 부분은 유리병인데요. 이런 와인잔이나 소주잔 그런 거 기분 내기 위해서 마시는 것들이 유리병에 많잖아요. 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물질 없이 내용물을 다 비우고 이것도 배출해야 하는데 우선 뚜껑이랑 이런 라벨 같은데 상표나 문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떼서 배출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또 뚜껑이랑 라벨에 보증금 환불 문구 이런 게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는 이제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제 그거를 대형마트나 슈퍼에 그것을 반환해서 빈용기 보증금 이런 거를 돌려받을 수가 있대요. 그래서 이것도 용량 190ml 이상 이하 이런 기준으로 100원, 70원 이렇게 또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뒷근무와 태산이라잖아요. 예, 그런 것도 그냥 적은 돈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좀 그런 것도 재활용할 겸 모두 환경에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한 번쯤 생각하고 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데 주의사항은 깨진 병이랑 이제 이런 것들은 훼손된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재용기로 또 받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 부분 또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으로 설명드릴 것은 이제 금속 캔류 이런 건데요. 이런 알루미늄 캔, 예를 들어서 음료수 아니면 맥주 이런 거 마실 때 다 캔이잖아요. 근데 이런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금속 캔류도 내용물 비우는 건 당연하고 이제 스티커랑 이런 다른 또 부분들이 있는 경우에는 그걸 또 제거를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압착해서 버리셔야 되는데 주의할 점이 있어요. 주의할 점은 부탄가스랑 살충제 이런 것들은 용기 같은 거를 송곳으로 구멍을 뚫은 뒤에
이제 그래야 가스잖아요. 그래야 이제 그런 것들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만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스티로폼인데요. 이런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스티로폼 아닌 다른 것은 또 제거를 해야겠죠? 이제 좀 익숙하시죠?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씻어서 또 먹은 자국도 조금 배출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부피 같은 거를 최대한 줄여서 이제 배출을 해주면 좋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거의 끝이 다 와가네요.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 음식물 쓰레기인데, 이제 저희가 음식물 쓰레기를 분류를 할 때도 한 번씩 헷갈리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치킨 먹고 남은 닭뼈나 아니면 달걀이나 아니면 조개 껍데기 이런 거는 일반 쓰레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분류하는 제일 간단한 방법이 소나 돼지 뭐 이런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채소나 과일 이런 껍질들은 대부분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하지만 뭐 마늘, 옥수수 이런 것처럼 껍질이 좀 질기고 아니면 수분이 없는 이런 것들은 단단한 부분들은 무조건 쓰레기로,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파, 쪽파 이런 채소들 뿌리, 그리고 고추씨, 고추 꼭지 이런 것도 다 일반 쓰레기에 해당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굳이 음식물 쓰레기에 안 버려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오늘 제가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저도 많이 또 공부를 한 점도 있고 저도 몰랐던 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한 6가지 알아봤나요? 7가지? 이 정도 알아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그 분리수거를 잘 해왔는지, 그리고 만약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앞으로 또 어떤 점들을 몰랐고 개선해야 하는지 좀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요. 저도 많이 느꼈고, 그리고 6월 환경의 날 이런 걸 떠나서 이제 평소에도 이제 환경이 중요하니까 이제 우리도 한번 분리수거를 할 때 뭐 환경에 크게 기여하는 일은 아직 없더라 해도 이런 분리수거만 잘 해도 그 지구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이제 우리들의 시민의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잘 생각해 본다면 이제 분리수거만이라도 잘 하자, 이런 사소한 일상에서라도 먼저 잘 하자, 이런 마음으로 찍은 거기 때문에 한번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